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재판장이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 그러니까 변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검찰에 구형이 있었는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고 날짜는 11월 25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에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열흘 뒤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그 재판의 쟁점이 뭐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본인이 누명을 썼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거짓말이다,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김진성 씨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라고 위증,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검사 사칭 사건이라는 게 뭐냐? 2002년에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였죠.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조사하던 그 당시 최초로 KBS PD하고 같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검사를 사칭했고, 이 검사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 이재명 변호사고, 그리고 실제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는 옆자리에 이재명 변호사가 앉아서 코치를 했다. 심지어는 대화가 잘 진행되면 뭐 이렇게 O 표시, 왜냐면 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O 표시, 뭐 아닌 거, 뭐 이런 표시를 했다 하는 게 2004년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썼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게 명백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김진성 씨가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거를 그러면 내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실제 그대로 김진성 씨가 변론을 했습니다. 그게 결정적 계기가 돼서 이재명 대표는 그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 사건입니다, 이게. 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유. 원래 이 위증교사는 보통의 경우 그 구형량 기준 뭐 이런 게 대략 그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여기에 가중, 만약에 또 가중이 된다 그러면 3년을 넘는데, 가중하면은 징역 3년까지 가중할 수 있고요. 보통의 경우 원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뭐 징역 3년 6개월 내지 징역 4년 구형이 유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아래 단계인 징역 3년 정도가 구형이 되는데, 그 구형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증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다.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하게 자신의 주장이 담긴 문서를 보냈는데 매우 주도 면밀하다. 증인신문 하루 전날 김 씨에게 신문사항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면접을 받게 한 것과 같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숙지하도록 했는데 라는 거는 위증 연습을 시켰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당시 변호인이 김진성 씨한테 요지서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연습을 시켰다. 그리고 실제 2019년 2월에 법정에 가서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가 보내준 변론 요지서대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20년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확정받습니다. 어제 이재명 피고인은 이제 변론 마지막이니까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게 다반사다.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혹시라도 그렇게 알아들을까봐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제가 원하는 바를 하나도 들어준 적 없다. 의미 없는 위증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또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잘 아시다시피 원래 위증교사는요, 위증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녹음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후렴구처럼 중간중간에 있는 그대로 내지는 진실을 또는 뭐 기억을 되살려서, 원래 위증죄라는 거는 사실에 반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위증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거를 얘기했을 때 위증죄가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이거 위증죄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2인데 자기는 그걸 3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법정에 가서 3이다. 위증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기억에 반해서 법정에 가서는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위증죄가 됩니다. 2라고 얘기해도 위증죄가 됩니다. 기억에 반해서 얘기한 것. 그렇기 때문에 자,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위증교사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를 잃었기 때문에 변호사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위증을 해달라는 것이다. 제가 원하는 바를 하나도 들어준 적 없다. 아니, 마지막 전화통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이 김진성 씨가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론료 지서를 하나 보내줄게요. 내가 말했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로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여기 이재명 대표는 의미 없는 위증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결정적인 위증을 해줬다. 그러면서 여기에 계속 조작, 왜곡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검사들이 짜깁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짜깁기.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을 했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최우준술 요지도 결국 보면 악마의 편집을 했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라고 한 부분을 뭐 12번을 얘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2번이 아닌데 뭐 한 6, 7번 정도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녹음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게 공개돼도 자기는 있는 그대로라고 얘기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주도 면밀하다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맥락을 보면 위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다 들어보면. 근데 짜깁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고인의 생각은, 이 재판이 지금 1년 끌었거든요. 작년 10월에 기소해서. 자, 1년 동안 무수히 많은 회의, 전략, 이런 걸 짰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왜 그러냐? 자기 육성 녹음이 있으니까. 이게 육성 녹음이 없으면 그냥 물타기로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물타기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 녹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회피할까? 그래서 짜낸, 자기들이 머리를 짜낸 전략이 짜깁기. 검찰이 짜깁기 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어저께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뭐 민주당의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라든가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짜깁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항할 수단이 검찰이 짜깁기 했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달리 대항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 전체를 얼마 전에 이 재판에서 이게 파일이 4개고요. 그 다음에 총 30분이라고 합니다. 30분 전체를 다 들었습니다. 하도 짜깁기라고 하니까 다 들었습니다.
재판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30분을 다 들었으니까. 근데 재판장 앞에 가서 뭐 짜깁기 얘기를 합니까? 다 들었는데. 기자들도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 자기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다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듣고 내린 결론, 우의정 교사구나. 이건 뭐 달리 방법이 없다. 근데 그렇게 다 들었는데, 재판장도 다 듣고 현장 기자도 다 들었는데 아직도 짜깁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체를 다 들어봤는데, 재판장이 다 들어봤는데 무슨 짜깁기를 합니까? 거기서 만약에 전체적인 맥락과 다르게 검찰이 그야말로 부분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판사한테 설명을 했다. 그럼 판사한테 면박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것도 있던데 왜 그건 빼고 얘기하느냐? 면박을 받았을 겁니다. 판사 그런 일 없었습니다. 왜? 자기도 다 들었으니까. 이게 짜깁기 된 게 아니다 한 거를 판사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피고인은 여전히 법정 밖에서나 법정 안에서나 뭐 증거 왜곡, 짜깁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구나. 달리 대항할 수단이 없구나. 이걸 얘기하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깁기 외에 반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짜깁기는 아닙니다. 다 들었으니까. 그럼 뭐냐? 할 말 없어요 하는 거하고 결국 크게 다르지 않다. 자, 물론 뭐 판사에 따라서는 상식에 반하는 그 선고를 내리는 판사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육성 녹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 해도 여기서 뭐 무죄를 내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걸 벌금으로 그럴 수가 없다. 이것처럼 명백한 우의정 교사가 어디 있나? 이거 나중에 아마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요, 이 무슨 케이스 스터디, 법조 케이스, 로스쿨 같은데 케이스 스터디로 나올 만한 겁니다. 왜? 우의정 교사의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우의정 교사 다른 거 한번 들어보시면 다른 우의정 교사도 대개 이렇습니다. 그 기억을 살려서 이렇게 좀 했으면, 그리고 자꾸 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우의정을 시킨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나와서 법정에 와서 얘기를 한 것처럼 꾸밉니다. 왜냐면 그걸 시키는 사람들 대부분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더욱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의정 교사, 이 우의정을 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장면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미 다 짜깁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옛날 무기를 가지고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거다. 현대전에서 이재명 대표가 칼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남들은 미사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녹음 파일은 미사일이고 지금 짜깁기 얘기하는 건 칼입니다. 대항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미 아닌 게 다 판명된 그걸 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다. 뭐 이재명 피고인으로서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렇죠. 차라리 인정을 하면, 그러면 정상 참작이 돼서 가중 사유는 없을 텐데. 근데 인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서 저 옛날 무기 가지고서 지금 다 이미 용도 폐기된 무기 가지고서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될까? 볼 것 없죠. 자, 그런 걸 왜 11월 25일, 55일 뒤에 선고를 하겠다고 그랬는가? 그런 부분이 약간 의문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거 1년 끌었고 선고까지 따지면 13개월 만에 선고를 하는 건데, 이거 2, 3개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재판장인 김동현 재판장도 이 피고인이 야당 대표라는 사실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형태로라도 짜깁기 가지고서는 대항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